노동당이 인민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노동당이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권이 몰락한다는 얘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자란 장마당 세대가 사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네. 자그마한 긍정의 싹이라도 찾아서 적극 장려하여 부종을 약화시키며 한두 번 교행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번, 100번 꾸준히 설득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개조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자, 북한판 세대 갈등 장마당 세대 대 기성 세대. 김정은 초반에 인기 많았죠? 제가 지금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미국에서 관점이 어땠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등소평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장마당 세대도 그런 초반에- 기대가 있었을까요? 초반에 어때요? 기대가 있었어요? 네, 기대 엄청 했었죠. 김정은이 초기 집권했을 때 당시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모란봉 악단이 그때 이제 김정은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악단이었어요. 근데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화려하게 막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배우자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맞아. 시간은 쉼없이 흐르네 눈이 돌아보지 마시고 배우자 내 나라. 근데 생각보다 옷이 노출이 조금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면 약간 반대 느낌이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꾸며지는 무대 중에서는 노출이 가장 심한 느낌? 홍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옷차림. 우리나라는 군대 군인들 그 가면 아이돌들 와가지고 하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군인들한테 그 CD 알판으로 해가지고 선물로 돌렸어요. 정말로? 그리고선 처음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이기에는 처음에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좀 더 짧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더 짧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군인들도 이거 보면서 기분 좋고 못 보던 거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짧아져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양의 MZ세대는 이미 한류를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 소녀시대 막 이런 숏 바지 입거나 춤추는 것도 다 봤고 그러다 저걸 떡 보니까 뭔가 따라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아직 많이 촌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뭔가 젊은 사람이니까 역시 바뀌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면서 기대를 했었어요.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나이가 만 26이에요. 와, 진짜 MZ죠. 그때 당시. 진짜 MZ네요. 그리고 북한의 장마당 세대랑 같은 김정은이 연령대가 같아요. 맞아요.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도 했잖아요. 분명한 건 제가 보는 관점은 김정은이 초기에 장마당 세대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처음에 북한 청년들,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펼치긴 합니다. 수영장 만들고 막 그러고. 그렇지. 2018년에 기내 있고 우리 막. 남북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김정은이 저희가 취재하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속내를 털어놨냐면 우리도 베트남처럼 개혁개방하고 싶다. 오. 자본주의 시장으로 가고 싶다. 진짜? 라는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었어요. 집권 초기까지 김정은은 개혁의 개방의 의지가 있었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이 MZ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펼쳤던 정책들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유학파니까 기대가 있었어요. 우와. 이거 그냥 지산이라 해도 느꼈는데? 전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도 세우는 고리의 이름을 려명고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할아버지랑 똑같이 보네. 여명거리. 이런 것이라고 그러는데. 거길 아침 그래,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북한이죠. 맞아요. 이런 걸 생각했었어요.
와, 이거 진짜 파격이네. 너무 달라졌다. 미국 음악. 이게 춤추면서 연주하는 게 되게 파격이었어요. 아니 MZ 세대에게 여명거리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원래 한국 문화나 이제 외국 문화를 들여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봐서도 안 되고 막 진격형에 맞아, 맞아. 오르는데 로키를 연주한다는 거는 진짜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북한 주민들이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북한은 사실 막 그 길거리에서 옥수수 주워 먹고 그렇지. 되게 어렵고 약간 그런 것만 생각이 났었는데 이렇게 막 약간 신세대스러운 그런 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MZ 세대랑 X 세대랑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좀 뭔가 다르잖아요. 저 네, 좀 약간 생각이나 언어도 좀 다른 것 같고 하는데 이 북한의 이 기성 세대하고 장마당 세대하고 좀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만갑에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내에서는 미공급 세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미공급이요. 네네. 배급이 끊겼던 시기여서 미공급 시기라는 표현을 쓰고 저희 보고 이제 자본주의의 노란 물이 들었다라는 이제 표현도 쓰면서 그러는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이제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했는데 약간 재미 위주로 봤다면 저희 세대는 막 호기심이 왕성할 때 막 습득하고 이럴 때 그걸 보면서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많고 어려서 접하면 더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저는 집에서 진짜 경험을 했었는데 엄마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 사상 교육이라는 게 정말 빡세게 했지만 당근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상 교육이 너무 잘 스며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상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 거부할 때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그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이제 자식이 있잖아요. 같이 남조선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래도 우리 조국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성세대는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MZ 세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조국이 뭐 그렇게 봤자 우리한테 뭐 쌀 주냐, 뭘 주냐, 주는 게 없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녀가 한국에 와서 계속 엄마가 걸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엄마 여기만 오면 돼라고 하면서 결국 목적지는 안 알려주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만갑 송주건만 해요. 네, 그리고 왔다가 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최악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들이 버려지지 빨간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모님 세대는 좀 어렵지. 버려지지가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난 가겠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경험하려면 뭔가 간접적으로 자기한테 접촉이 돼야지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이들의 차이가 똑같은 영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다르지. 예. 이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TV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면서 새로운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말고도 저게 그런 게 있네 하면서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바 해봤어요, 알바? 아르바이트 좀 많이 해봤죠. 아, 사무실 몰래 행사한 거? 사무실 몰래 행사한 거? 아니요. 사무실 몰래 안 해봤다고요? 안 해봤어요. 사무실 몰래. 예.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북한에서도 알바 같은 게 있어요? 진짜 궁금하다 그거. 북한도 장마당 세대, 뭐 미공급 세대는 무조건 알바를 해야 그래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벌어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북중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이 좀 많은 알바들을 해요. 예를 들면 장마당에서 팔지 못하는 제품들을 집에서 팔거든요. 그러면 찾는 사람들을 보고 본시도원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고 데려가죠. 나를 또 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이제 다 몰수하니까. 맞아, 예를 맞아. 들면 뭐 파마약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그런 불법적인 것도 많아요. 북한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알선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마약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배달을 해는 거죠.
동북아시아에서 마약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동해를 통해서 막 일본에다가 공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평양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알바는 약간 한국으로 말하면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이런 분들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돈 있는 집 애들도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예요.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패션이나 또 상류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화로 접할 수 있고 또 예쁘게 화장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북한 이제 MZ 세대들이 왜 이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우리나라처럼 뭐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치되는 게 아니고 무리 배치입니다.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교원 그냥 네, 무리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도 뭐 월급이 2,750원입니다. 2,750원이면은 북한에서 계란 3알 살 수 있어요. 아이고 한 달에 월급을 한 달에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대단하니까 내가 그 배치 받아가지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쌀 1kg도 못 하니까 대신 더벌이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벌이를 하면 진짜 약간 본인의 어떤 생활에 대한 결정권이 많아지잖아요. 분명히 그런 거를 북한에서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 더벌이를 하는 사람들 국가가 약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사실은 더벌이, 알바를 인정을 해요. 마지못해 인정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서 벌기를 사실은 권장해요. 더벌이 아니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걸리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경선을 침해하는 듯한 심한 정도의 더벌이를 하면은 세게 처벌이 가지만 자기가 알아서 자력갱생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배달하고 화장품 알바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굉장히 권장을 해요. 왜? 북한 정권 스스로 배급해줄 능력이 없다는 건 10년간 확인된 거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서. 돈으로 혁명을 사는 풍조가 늘기 때문. 돈으로 혁명을 사는 풍조가 늘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 당국이 북한 청년들이 하도 이 나세가 빠졌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꼰대 의식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뭘 권장하냐면 백두산 답사를 다녀오라. 옛날에 했던 거잖아.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근데 백두산 답사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였거든요. 와, 민족의 영이 서려있는 백두산을 가다니.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미쳤다고 보여줍니까? 더벌이 하기도 바쁜데. 맞아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도에 따르면 함흥 약학대학교의 한 약대 전공 학생이 백두산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고 답사자 명단에서 빼는 일이 있었고 맞아요. 또 하나의 실례는 보도에 따르면 함흥시 라남구역의 한 기업소 청년 동맹원이 백두산 답사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딱 뜬 거예요. 썬킴, 백두산 답사.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했냐면 계단에서 굴러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보도가 됐어요. 이거 우리 잔머리 굴릴 수 있잖아. 맞아요. 우리 이런 거 정보 공유해요. 어떻게 해야 안 갈 수 있냐. 옛날에 우리 눈병 아폴로 눈병에서 막 비비고 학교 땡땡이 쳤던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혁명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어느 나라든 어느 역사든 혁명이 일어나는 건 딱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국가와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사회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북한의 이른바 그 젊은 세대, 당이 뭐라고 한다, 정부에서 뭐라고 한다, 국가에서 뭐라고 한다.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게 정말 고착화되면은 한순간에 엎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궁금한 게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들이 상사들을 보면서 혹시 욕이나 아니면 뭐 꼰대다 뭐 이런 말들을 하나요? 북한에서는? 꼰대라는 이런 명칭은 없는데 일단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다 꼰대를 봐요. 국학생. 근데 당연한 게 국학생이요. 맞아요. 여기 앉아. 이런 분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그냥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괜히 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 기업소 다 이제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잔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본인의 군대 때 얘기. 그것도 못 들면서 어떻게 사내 자식이 나중에 군대 가서 재구실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 정신력에 문제 있다. 심부름을 계속 시키는데 돈을 안 주고 자꾸 외상수를 사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5분 안에 가서 담배 사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군대 갔다 와서 뭐 3년 석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 북한 사회에서는 꼰대들이에요. 3년 동안 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구석기 시대를 산다는 말에서 나와서 여기로 말하면 꼰대라는 말이 속기라는 말이에요. 아예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고 본인의 그 자기만의 주관과 세상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석기는 좀 한 또 15년 전,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정신석기. 정신석기. 평생 안 평생 안 바뀌어? 정생석기. 뭔가 욕하는 것 같은 느낌. 욕은 아니에요. 속기. 네. 평생 어디까지 속기 동안 산다. 아저씨가 정신석기구나. 근데 일단 말할 때 딱 티가 나요. 속기 같은 분들은 약간 우리랑 너무 다른 게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면서 너무 세뇌만 받다 왔잖아요. 그럼 막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래인데도 막 당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럼 너무 싫잖아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를 얘기하고 싶고 꽃보다 남자를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선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야야 다음엔 쟤 빼 이런 식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결혼할 때 군대 갔다 와서 3년 이상 지난 제대군들을 만나려고 해요. 선호하지. 그 전에 만나면은 너무 가정불화도 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게 없거든요.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여기서는 혁명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이 먹으면 다 꼰대 돼요.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런 꼰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라떼는 말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꼰대. 미국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없죠. 그거를 잘 막 참아주지를 않는 편이어가지고. 다르구나.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오케이 부머. 오케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베이비죠. 베이비 부머 이게 놀리는 거지. 지금 미국의 꼰대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이 꼰대야, 50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딱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죠. 뭐라고 하면 안 받아줘요. 아이고 알았어 아저씨. 오케이 부머. 가버려. 얄미워. 얄미워.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 말을 하는 대로 그래 꼰대 안녕. 안녕. 네, 이런 느낌. 충격적이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유, 저 북한에서 저렇게 이제 그 미국처럼 이렇게 했다 그냥 바로 그냥 코 밑에서 김치 국물 흐르고. 정신석기.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 없는 데서 너무 김정은에 대한 충성 얘기하면 좀 따당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꼰대야 안 꼰대야 차이는 그냥 울 때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에서 딱 차이가 나요. 누가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죽었어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김정일 죽고 어머 죽었어?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은 진짜 충성심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막 땅을 치면서 진심을 다해 우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떡해? 나 안 울면 큰일 날 텐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울어야 돼.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차이가요. 아니 나도 대학 다닐 때 김정일이 죽었는데 나 눈물 안 나가지고 침을 이렇게 했어요. 허벅지 바라봐가지고 허벅지 꼬집는 다 사람들 우는데 있잖아. 다 우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고 근데 몇몇은 안 울더라고요. 안 우니까 나 가만히 있었는데 선전비서라고 있어요 대학에. 맞아.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했어요. 그렇게. 안 울면은 또 이렇게 나는 내가 맞아. 눈치를 주는구나. 북한에서 온 이만가 할 때 만난 분인데 김정일이 죽었대. 맞아. 죽어가지고 이제 차가 이렇게 시신이 나가는 맞아. 나도 그때 서 있었어. 추운데 나갔대요. 맞아요. 무조건 나가야지. 나가서 통곡을 막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데 너무 추워서.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장군님 가시는 길 춥게 가신다고 맞아요. 잠바를 벗어서 던졌대요. 패딩을 잠바 벗어서 차길에다 깔겠다고. 맞아. 근데 옆 사람 하니까 이 옆 사람이 하다 벗어야지. 다 해야지. 그래서 벗는데 자기 이 잠바를 산지 얼마 됐나 춥긴 하고 던졌는데 점퍼가 너무 많이 쌓였대. 나중에 자기 거 말고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찾아가지고. 약간 눈치게 그러니까 약간 눈치지. 애도 기간엔 술을 못 먹잖아요. 북한에서 15일 동안 큰일 술을 못 먹어요. 죽어요 그럼. 근데 이제는 젊은이들 안 먹잖아요. MZ세대는 상관없어요. 가가 뭐 죽었는데 술까지 못 먹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밤에 들어가서 그때 연구보초를 떴습니다. 그 뭐 동상이라든지 뭔지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가서 소해야 돼요. 맞아. 저거 들어가가지고 술 놓고선 다음날 대학 가면 야 술 냄새 나지 않니?
들킬까봐. 나 들킨 사람 얘기를 또 들었어. 그 사람 만나. 우리 같다 지키고 막 그랬어. 야 나중에 술을 먹다 걸렸대. 그러니까 애도 기간에. 큰일 났네. 딱 들어오는데 느낌이 그냥 보이고 느낌이 그렇게. 울어. 연기. 잠들 없이 어찌 사. 야. 그거는 놔뒀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놔뒀다고. 그거 살려야지. 한 분이 없이 못 살겠다. 그거 살려야죠. 그만해. 그러니까. 들을까봐. 북한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만 평양을 비롯해 지방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투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흔히 낙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낙서. 제가 있을 때도 북한에 있을 때 2015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 2015년도에도 이제 시멘트에다가 김정은 똥돼지라고 써놨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신촌 분당에다가 당은 뭐하냐라고 써놓은 것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투소 사건 한 사람들을 잡아내질 못하니까 돌리는 걸 어떤 사람들한테 돌리냐면 어린 애들이 갖다 써놓은 거 같다. 그렇게 처리해버려. 네,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못 잡으니까. 장난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다행이다. 이게 편하구나. 그렇죠. 그게 제일 편해요. 네, 그러니까. 보고는 하고 위에다. 보고하죠. 7번 동지 똥 싸개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디다가 많이 쓰는 거야 이렇게? 담장 그리고 맞아, 또 벽에다. 보고 시멘트로 된 바닥에다. 보고, 네, 이런 걸로 페인트 칠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인트까지? 안 지워지는 거 막. 안 지워지는 거 북한에 가면 그 기름칠하는 거 있어요. 그 트랙터로 폐유. 트랙터에서 나오는 폐유 같은 거 갖다가 네, 그런 거 갖다 쓰죠. 북한에 있었던 전 영국 대사 존 에버레드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걸 두 가지로 꼽았어요. 첫 번째는 핵무기. 북한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은 이제 폭망하게 될 수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장마당 세대의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스스로도 이런 문제 인식이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2022년 10월에 노동당 간부학교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평양 내에 있는 MZ세대에 대해서 김정은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뭐라고 하냐면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적 현상들 그리고 기회주의적 반혁명 사상 경향들 비조직, 무규율, 부정적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MZ세대들을 지적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당이 인민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표현을 저 같은 북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주목했거든요. 되게 세다. 북한의 최도 지도자 입에서 노동당이 인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최초예요. 그런데 이 세대 격차, MZ세대, 장마당 세대들의 민심 이격 때문에 노동당이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권이 몰락한다는 얘기. 정권이 몰락한다는 얘기. 와, 아니 북한이 절대 권력 아니에요, 김정은이. 근데 장마당을 무서워한다는 게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장마당 세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당이 우리한테 배급을 안 해준 세대예요. 우리를 굶어 죽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빚진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시장에 나가서 생존을 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북한 김정은의 3대 독재에 대해서 가장 로열티가 떨어지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자력갱생의 시대. 그렇죠. 부모 세대와 다르게 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자란 장마당 세대가 사실 지금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 아닐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밥줄을 지는 거잖아요. 그때 나라에서 모든 걸 배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 배급 체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라의 책임을 안 져.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당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왜 우리 간섭만 해? 그렇죠.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쓰는 거고 오히려 당에서는 자꾸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뻑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갖고 굉장한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너 없어도 내가 먹고 살고 국가라는 건 뭐냐? 내가 장사하는데 방해만 되는 존재 이러네. 충성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버림받는다라는 어휘를 선택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완전 충격적이에요. 그냥 뭐 그 세대한테 인기 없다, 걔네들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이런 얘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버림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게 그 세대가 우리를 떠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버린다. 우리가 그 버림을 그러네. 받는 입장이라 이게 갑을 관계를 확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표현이 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타일러 씨가 포인트를 잘 잡은 완전 게 포인트.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은 왜냐하면 느낌.
보통의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가 꽃피운 나라는 국민들에 의해 선택을 받는다. 맞아. 반대말은 버림을 받는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선택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들을 선택한 거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군림하는 건데 버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김정은의 머릿속에 사실은 민주주의의 개념, 사회주의의 개념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식한 거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잃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 인민들의 버림을 받는 것은 구테타나 아니면 혁명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실 예가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2021년 4월에 제6차 노동당 세포 비서대회. 그러니까 노동당의 여러 가지 조직 중에 굉장히 점조직 같은 걸 세포라고 하는데 그 노동당의 지방 간부들을 김정은이 직접 교육했던 예가 있었는데 군중의 동향과 정신 상태, 생활 형편 등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세포입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 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 개조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것만큼 자그마한 긍정의 싹이라도 찾아서 적극 장려하여 부정을 약화시키며 한두 번 교행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번, 100번 꾸준히 설득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 개조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당세포들한테 당세포들이 이 애들은 안 됩니다라고 포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면 김정은이 당세포들에게 점잖게 부탁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에서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10번, 100번이라도 점잖게 타일러서 인간을 개조하라. 걔는 어른이 되잖아. 인간을 개조하라 라고 김정은이 타일러는 대목이에요. 세포라는 게 이제 제일 북한에서 하부 말단 기층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라는 게 진짜 일하는 거는 세포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 지도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북한 주민들을 좀 교육하게끔 하는 건데 그거 뭐 김정은이 듣어보니까 완전 꼰대네요. 10번 100번 교육해서 뭐 저거 하라는 거 보니까 뭐 나보다 더한 꼰대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꼰대인 거 인정하시네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네. 인간 개조의 일환인지 어떻게 보니 김정은이 장마당 세대한테 그 결혼, 연애까지도 간섭한다고 그러던데. 결혼까지 간섭을 한다. 그러니까요. 보통 꼰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제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도 우리 못지않게 지금 저출산에 지금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군대를 10년간이.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대가족이었다가 그다음에 소가족, 핵가족이었다가 지금 그것도 해체가 돼가지고 개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장마당 세대들 같은 경우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없지만 사실 가족에 대한 충성심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4대, 5대 세습까지 가야 되는데 북한이 인구가 그 재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 개조까지 해서라도 너희들도 결혼하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까지는 형제하고 그래도 막 4명, 5명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에는 거의 다 외동이었어요. 2명이면 많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공급 때 자식들이 많던 사람들이 다 갈 일 못해 다 굶어 죽었어요. 애들이. 근데 죽은 자기 뭐 친구, 뭐 형, 오빠들이 다 그런 삶을 겪고 나니까 지금 장마당 세대들은 내가 애를 많이 낳으면 얘네 어떻게 먹여 살려 이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는 절대 수용을 못하죠. 자, 우리 지금 뭐 북한에서 남녀의 연애까지도 관여를 한다는데 우리 리만갑에서 준비했습니다. 뭘 또 준비? 작은 상자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박수. 와. 야, 우리 아저씨 명령기 한번 볼까요? 자, 리만갑 셔츠 첫 같이 한다고? 박스입니다. 오! 여보시라요. 고조 손전화 중매적인 동무 맞습니까?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주시는 여성 스타일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 뭐니 해도 얼굴이 고와야 돼요. 그 남조선 드라마에 사랑의 불시착이 나오는 그 여배우처럼 곱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동무 여보쇼. 안 됩니다. 또 동무한테 딱 맞는 요송이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전화 돈으로 $100만 보내주시면 바로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깎아주시라요. 자꾸 개소리 계속하면 아우디 탄광으로 보내버리겠어. 돈 보내겠습니다. 보내라고. 안녕하십니까? 만났습니다. 아라동무? 네, 맞습니다.
손전화 중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원우님네다. 이뻐. 반갑습니다. 내가 알아동물을 위해서 남조선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균형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남조선에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2가지 질문을 하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재밌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매일 시어머니 모시기 대 매일 장마당에서 일하기. 매일 장마당에서 일하기. 저랑 취향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취향이야? 바로 결혼하기. 아니면 동거하기. 아니 요즘 이혼하기도 힘든데 동거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 한 명 노동당원, 가족 중 한 명 탈북. 뭐 비싼 질문이 다 있습니까? 노동당원? 혹시 원혼 동무의 그 가족 중에서 탈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탈북해서 그 남조선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긴 한데 그 남조선 물자를 매달 받아가지고 재밌는 영화나 그 한국 드라마. 김원혼 동무. 아니 지금 그러면 남조선 물을 아주 팍팍 먹었겠습니다. 알아동무. 거저 이 사실을 내가 그 보이부에 고소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아동무 신고는 안 됩니다. 한번 살려주세요. 김원동 당장 끌려가기 싫으면 나랑 동거하자요. 나랑 동거하자요. 내래고조 그 이 한라산 줄기가 저의 이상형입니다. 알아동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면 저희 제주도로 가시도록 가십시다. 진짜 마무리 시작하는데? 야, 알아 진심이다. 너무 잘하신다. 연기 잘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걸쳐서 이렇게 봤는데 저까지 설레버려가지고 여기는 잠깐 이렇게 반 정도만 얼굴이 보였거든요. 당장 끌려가기 싫으면 나랑 동거하자요. 내래고조 그 이 턱이 많이 나왔어. 턱이 이거 빨개졌어. 이거 빨개졌어. 저도 모르게 이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맞아요. 대기실에서 번호 물어보면 줄까? 엄지 씨 얘기하셨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귀가 자꾸 빨개지니까. 아니야. 여기까지 빨개졌어? 당장 날라가겠네. 왜 그래? 아니, 알아 씨 네네. 스타일을 원래 좋아하지. 근데 저는 다 원래 보통 다요? 보통 남성분들이 그 예쁜 여성분을 좋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끌리겠죠. 근데 왜 알아 씨? 되게 예쁘시네요. 이가 아주 빨간 물이 들었구만. 이 빨간 불이 와우. 잘 되길 바라. 해야지. 그냥 너무 그냥 팬으로서 조금 더 하면 턱까지 빨개져. 발사하겠네. 발사각이네. 아니 아무튼 뭐 손전화 중매쟁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북한에도 이렇게 중매를 뭐 전화를 통하거나 앱을 통해서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주로 동네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일하는 곳에서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애를 하면 무조건 약간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을 해갖고 연애를 서로 이제 길거리에서 헌팅도 많이 하고 좀 훨씬 그 연애 분위기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대로 그 전화돈 중매? 전화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돈 중매라는 거는요. 일단은 통화한 시간만큼 이제 돈이 계속 추가되고요. 그리고 전에는 일단 문자로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뭐 키나 또 뭐 몸매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력적인 부분들도 이런 거를 문자로 딱 보내주면 그런 이상형과 통화를 시켜주고 또 내가 요구 조건이 또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지불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30 정도. 우리 만약에 평양에 살고 있는 뭐 집안 좋은 거기야. 근데 남자를 만났는데 뭐 무산에 산다. 절대로 아니면 안 되죠. 김책에 산다.
일단은 평양 여자들의 마인드가 지방 사람을 만난다는 걸 상상을 안 해요. 왜냐면 너무 계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양에서 오신 분들,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면은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평양 여자들은 전봇대하고 살면 살았지 지방으로 안 내려가. 맞아요. 진짜 그 정도로 완전 지방하고 이 도시하고 농촌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지방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지방에 가라. 평양에 살지 말라.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더 안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권력에서 이제 그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어쨌든 기생해서 빌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지방만 가면 장사라던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만 내려오면 당원?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전혀 안 보고요. 군 갔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약간 북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약간 남자 군대 안 다녀오지 못하면 사람질 못한다. 약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군대 다녀오는 게 필수였다면 요즘은 군대 다녀오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프고 이 당원? 아우 골치 아파. 그런 거 안 봐도 돼. 약간 이런 당원이 있으면 맨날 주일마다 주마다 나가서 회의해야 되고 당원들 또 불려놔서 사상교육 해야 되는데 너무 달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니까 여자들이 당원 싫어. 당원이 밥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고 그래. 뭐 이렇게 말하면 전 잠깐 못 가죠. 왜? 뭐 당원이 돼. 근데 뭐 당원이었으니까 당원이지. 뭐 군복무도 했지. 그럼 뭐 생긴 것도 막 생겼지. 생긴 것도 막 생겼지. 그러다 못 간다는 거잖아요. 잘생기셨어요. 근데 실제 북한에서 지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보이부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도 돈을 조금 벌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직업이야. 여자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직업인 거죠. MZ 세대들이. 그래도 이거는 뒷받침 여자들이 대부분 요즘은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자들이 돈을 벌어서 남자들이 뒷바라지를 초반에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이제 막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권력을 딱 잡아서 집안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남자면 오케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거는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어떤 걸 근데 볼까? 뭐 그냥 당연히 한국 배우처럼 생기면 맞아요. 첫 번째 인기 많아요. 외모. 아, 첫 번째 외모라고요? 부모님이 안 된다 그래도 목숨 걸고 하긴 해요. 아니 저는 젊었을 때 해봤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대에 닥쳤을 때 부모님과 연을 끊고 난 그냥 살겠다. 용하다. 이거 북한에 가능해요 이거? 북한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연을 끊고. 이 남자랑 결혼 못하게 하면 나 죽겠다. 약 먹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 반대로 사는 경우 많아요.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왜? 꼰대야. 실제 아니 아무리 현빈이야, 노숙자야. 그러면 자 여기 보이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그럼 누구한테 가요? 아니 근데 내가 돈이 많아. 정신석 기적. 맞아. 내가 먹여 살려. 내가 장마당 나가서 24시간 더 벌 거야. 완전 석기. 어이언동지랑 살 빠진 촉박스님들이랑 산 거지. 그렇군요.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뭐 라면 먹고 갈래? 혹은 뭐 땡플릭스 보러 갈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북한에서도 그런 멘트들이 있는지. 냉면 먹고 갈래? 뭐 이런 거. 냉면을 집에서 냉면 먹고 갈래? 그런 거보다는 약간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서 내 너 마음에 드는데 넌 어떻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전에는 주로 남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이런 네. 표현을. 여자들 잘해요. 여자들도 하죠. 여자들도 막 헌팅하고. 헌팅을 해요? 어디서 네, 해요? 길거리? 길거리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안 해봤는데 길거리 가다가 내 스타일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가서 저 어때요? 이러면서 여자애들이 무시를 해요. 플러팅을 한다고요? 와, 진짜로? 네. 그리고 막 정말 권상우 씨나 누구 닮은 애가 학교에 있어요. 그럼 여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요. 그 남자 쟁취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 북한 동거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불법이에요. 동거 안 되잖아. 네. 아, 독립이 안 독립 자체를 안 하시죠. 독립 아니, 자체를 그러면 못 이런 경우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둘이 사귀었어요. 근데
둘이 몰래 집 하나 구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요? 그런 그러니까 약간 혼인 신고를 해야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요즘 세대도 네. 우린 동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맞아, 동거 많이 했어. 남자들끼리 그리고 동거를 남자들끼리 말고 이제 남녀간의 동거라는 게 그리고 맞아요. 이제 말한 것처럼 결혼 등록을 해야지 해야 돼, 국가에서 이제 맞아. 집을 뭐 배정을 받던가 하는데 그거 말고 집 말고 창고라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건 동거 아니지. 동거가 그러면 남녀가 들어가서 결혼하기 전에 사는 거 동거. 그렇죠, 맞아요.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도의부에서 그거를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을 하긴 하는데 네. 이 우리나라 동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뭐 그 살다가 그만두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고의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무조건 사는 쪽이 좀 많아요. 계속 평생. 네, 그냥 쭉 살아야 된다는 그 창고에서 이런 그냥 평생 관념이 아니죠. 창고에서 살지 않죠. 그 사람들이 이제 동거가 끝난 다음에는 거의나 이제 대학생들 특히나 대학생들이 이제 여자 친구가 있어요. 결혼은 안 했는데 여자 친구가 지방에서 쌀이당 오려고 하기가 힘드니까 시내로 와가지고 동거를 잡고 장사를 하면서 대학생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대학을 경우 졸업하고 내리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맞아, 참 그런 거 차이가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청진 지역인데요. 거의 이제 동거라는 말을 일단 쓰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이혼한 유부남. 유부남녀들은 좀 결혼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자유롭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나이 든 사람들끼리 사는 경우에 동거라는 표현을 일단 많이 쓰고요. 젊은 세대들은 아직은 좀 평판이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하게 여겨갖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나면 안 좋죠. 화랑도 지역과 어.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평양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동거를 한다 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동거는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합법적이지는 않죠. 불법이죠. 그리고 이 동거가 정말 연애를 다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결혼 시집장가를 안 간 분들이 30대 정도? 그리고 북한에는 또 옷방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큰 집에 옷방 윗방을 맞아. 새방살이를 새방. 해가지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약간의 독립은 있어요. 장마당에서 내가 먹을 건 버는 여자 남자들이 이제 같이 맞아. 부모님의 허락 안 받고 동거를 살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좀 자리는 잡고 생기고 있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북한 동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어요. 아까 원훈 씨가 북한에서 동거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쭤보셨잖아요. 일단 명목상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겠지. 제가 북한의 가족법을 좀 취재해봤는데 북한의 가족법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정상적인 합법적인 커플 합법적인 부부의 범주로 18세 이상 남자와 17세 이상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대신 신분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18세 이상, 17세 이상의 남녀가 만나서 신고를 안 한 동거는 모두 다 불법으로. 근데 이게 동거라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봤던 남녀가 그냥 자유롭게 살았다 헤어졌다 살았다 헤어졌다 그치. 하는 동거가 아니라 사실 황해도에서 아까 철원 씨가 얘기하는 건 제가 취재 보니까 사실혼으로서의 동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전 단계, 이른바 약혼 단계. 약혼. 네, 이 같은 형태의 동거는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희진 씨가 얘기하는 평양에서의 동거의 형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말했던 남들의 시선 몰래 숨어서 사실상 남녀가 연애와 결혼의 중간 단계를 취하는 것. 네. 이런 동거인데 이런 게 적발됐을 때도 단련대 뭐 3개월형, 단련대 6개월형 굉장히 미미한 처벌에 그치는 정도다. 제가 탈북민 1000명 인터뷰한 취재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 확실한 거. 여관에 못 가요. 여관? 남녀가 부부가 아니면 못 가니까. 네, 부부가 아닌 사람이 남녀가 여관. 맞아요. 을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죠. 없어요. 부부가 아닌 사람? 북한에는 이제 여관에 들어가려면은 거기 관리원들이 있어요, 다. 그러면 신분증을 보이면은 신분증. 북한 신분증에는 결혼 관계가 딱 있습니다. 맞아. 남편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럼 신분증에 보면 누구와 몇 년 몇월 치 결혼 시험까지 있어요. 신분증에 바람도 유부남인지가 나와요? 맞아요. 바람에 도입해야 돼. 바람도 많이 이혼 몇 번 했는지 나와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나오기 그것도 때문에 좋다. 동거는 사실상 불법 맞는 거죠. 맞아요. 와이프하고만 가야 돼요. 일단 그 동거가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현실적으로 이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맞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 맞아요. 이혼 땅땅땅.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혼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이혼을 한 경우에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지 하나 잘 살자고 가정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버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당당하게 나 돌싱이다. 나 돌돌싱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싱. 근데 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성격적. 내가 희생하기 싫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이 중요한데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왜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부모를 위해서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조직을 떠나가지고 지 혼자 잘 살자고 지금 개인주의에 물들었구만. 그러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가정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될 후대가 필요한데 후대가 끊기는구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지금 이혼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김정은이 나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당근 정책을 공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파격적이에요. 통일부에 따르면 첫 번째, 2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파격 혜택을 줘요. 뭐예요? 모모를 준다. 뭘 줄까 알아 씨? 모모? 원우 씨, 진세 씨, 뭐를 줄까요? 2 이상의 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당이 모모를 준다. 기저귀 값. 기저귀 값. 냉면은 아니잖아요. 냉면 아니죠. 냉면은 아니잖아요. 냉면 먹고 싶어요? 직업을 준다? 오, 거의 비슷해요. 우유. 거의 정답에 접근했는데 정답은 당원 자격을 줘. 우와, 파격적이야. 방어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파격적인 파격적인데? 거예요. 통일부가 직접 밝힌 겁니다. 당원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평양에 있는 당원 사람들은 당원인 사람들만 결혼하잖아요. 근데 입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2 이상 자녀를 낳으면.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이죠. 2020년 7월에는 5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아이 한 명당 7,5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이 지원금 심각한 거구나. 7,500원이면 원은 한 어느 정도 돈일 것 같아요. 북한 돈 7,500원. 7천 얼마 안 되겠지. 한 달 월급? 한 달 월급 정도 될까요? 북한에서 의사가 받는 한 달 월급의 3배라고 해요. 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맞나요? 이 7,5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쌀 물가가 올라서 1kg밖에 안 되는 돈. 그럼 다 뭐 먹고 그 살아요? 임금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무슨 이상한 곳이야. 저도 운동할 때 제 월급이 4,000원이었거든요. 아. 근데 4,000원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북한에서 1급 정도였는데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월급이 4,000원인데 맹비를 5,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내가 항상 돈 냈어요. 뭐 맹비, 뭐 무슨 비, 그러니까 무슨 비 하면 되게 내라는- 많잖아. 국가에서 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받지는 않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돈 내는 거야. 아이 둘 낳으면 이 당원 자격을 준다는 거가 진짜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네. 예. 어떻게 보면 당이 하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산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정성인 것 같고 그러게요. 진심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당원 자격을 마구 주면은 너도 나도 다 장원인데. 그렇잖아요. 그 당원이라는 그 명칭의 가치라고 할까? 그게 좀 떨어지지 않나? 맞아. 네. 그리고 북한은 사실 남자들이 군대 가는 이유가 무조건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10년 갔다 오면 무조건 당원 쪽은 하나는 들고 와요. 그럼 북한의 남성들의 대부분은 다 당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여성분들까지 이제 당원증을 준다. 그러면 거의 뭐 다 당원인 거예요. 북한에서 오죽 애를 안 낳았으면 5명 이상부터는 인정을 해줍니다. 북한에서도. 네, 5명 이상부터는. 그래서 북한에서 모성 영웅 대회도 열었잖아요. 5명, 9명 막 어떤 분은 12명도 애를 출생시키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영웅 칭호를 주고 국가에서 관리도 해주고 하는데 작은 가슴에 영웅의 금별 메달을 달아주셨으니 그 품정용 10남매를 낳아 키운 어머니만이 아닌 이 나라 수백만 어머니들의 삶과 미래까지도 다 맡아 놔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5명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는 거지 그 5명에 대한 걸 다 나오진 않거든요. 어려워요. 출산 장려가 딱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정은 때도 그렇고 출산 장려는 계속 했던 거고 딱 아기를 낳았을 때 한 반년 정도인가 사회동원을 다 빼줘요. 아, 그렇지.
엄청 크지.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동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 개인 집에 일하러 뭐 나가는 거. 아침마다 나와라, 어째라, 뭐 이래라,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딱 그거 하나를 한 반년 정도 빼주거든요. 이거 그게 크네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그게 이제 딱 북한에서 이제 출산했을 때 혜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북한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네,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꼴찌예요. 꼴찌, 전 세계 꼴찌, 전 세계.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김정은이 아무리 찢어봐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게 장마당 세대 같습니다. 자, 그러자 김정은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휘어잡아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휘어잡아 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자들은 한류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은 반동문화 배격법입니다. 나만 드라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후속타 법안이 발표돼요. 그다음에 이거의 최종 종착점이 저는 진짜 꼰대 3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평양 문화보호법을 올해 1월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평양 문화보호법. 쉽게 말해서 오빠 금지법. 자기야 금지법. 나만의 말투,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말투, 남조선 말투, 남조선 풍습 따라하는 거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드라마 봤다고 총살했다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법안에 걸려서인데 법안 단속 초기라 매우 엄하게 단속을 하는데 저는 본쟁이를 감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기회에 대한 책임을 지하되 하도록 하시고 이 장마당 세대들이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 선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 근데 문화의 역사에서 아무리 옥죄고 간섭하고 탄압할수록 문화는 더 번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한류 3법, 꼰대 3법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김정은 옆에 고위직이 밥은 잡쌌어. 걸리는 거잖아. 바로 걸리는 거죠. 알아들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21세기에 총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사형도 막 너무한 거 힘든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임팩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1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서로 싸워요. 아니다, 맞다. 저거 가짜다. 네.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 뭐 굶어 죽고 막 이러는데 모시는 모습만 드라마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좀 남조선에서 뭐 보여주기식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사실 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말도 맞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안 좋은 면이 아니라 더 좋은 면 쪽으로만 생각하고 보려고 하는 거죠. 장마당 세대, MZ 세대는. 옛날에는 세 명 이상이 못 모이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그렇게 제재를 했을 때 지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남한 얘기나 아니면 이제 남한 테이프나 뭐 어쨌든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한다던가 남한 말씨를 쓴다던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 한류 콘텐츠 때문에 부모를 설득해서 함께 탈북하는 탈북 케이스 중에 고위급 자제 케이스까지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거야. 아버지가 고위급이에요. 북한에서. 근데 자기 딸이 남한 컨텐츠에 푹 빠져 있다라는 것도 환장할 지경이에요. 이거 어디 소문나면 나는 날아가는 거야.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럼요. 이 고위급 부모 같은 경우도 결국 딸의 컨텐츠 사랑 때문에, 한류 컨텐츠 사랑 때문에 설득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이런 사례도 지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뭐 여기 있는 분들이요. 북한에서 참 어른들 말 안 들었다 MZ세대들 다 와서 여기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좀 한국의 MZ세대 제대로 만났을 때 좀 약간 힘들 텐데요. 그렇죠. 저는 그 일단 대학교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친구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생각이 있다고 해도 북한의 MZ세대는 아직까지는 어른들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어른들한테 공손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세뇌가 됐거든요. 근데 한국의 MZ세대들은 그냥 아니요 교수님 말도 틀렸대요. 총장님 말도 잘못했어. 내 말이 정답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멋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뭐 단원들이랑 이렇게 밥 사주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을 배려해서 뭐 주말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주말에 저 시간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과감한 거. 술 한잔 하지? 저 못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 저 차가 좋아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거. 아까도 선배님이 저희한테 주말에 밥 먹자 그랬는데 저희가 싫다 그랬어요. 저는 가장 좀 차이를 느꼈던 게 하나 딱 있었어요. 뭐요? 그게 왜였어요. 왜? 왜라는 질문을 왜? Why라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아들었어? 라고 하면 네! 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북한 자체가 뭔가 왜 그래요? 왜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궁금증도 생길 수 있고 맞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 그러니까 원치 않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왜가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학원 다녔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문제들을 내주셨을 때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게 됐거든요. 근데 알아들었어? 하니까 네! 저는 자동적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친구들은 아니요, 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해주세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맞아 됐다. 맞겠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또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게 버릇이 없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 북한에도 이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좀 기대가 되겠는데요. 장마당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포섭하기가 힘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탈북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 이야기를 불격대 입대를 딱 했는데 탄광으로 딱 들여보내더래요. 근데 거기서 탄광 입구를 딱 보는 순간에 나 여기서 살 수 없다 싶어가지고 바로 탈북을 했다 그러거든요. 옛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북한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졸업을 하는데 한반 전체가 결의를 해. 그래서 다 탄광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걔네들 다 개인마다 다 꿈이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의 체제가 그들의 그냥 개인적 꿈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결의합니다 하고 그냥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세대가 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뭐냐면 약간 건너뛴다고 하나? 이 세대 말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 어린애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 세대부터 이제 이른바 알파 세대라 그러나 MZ 다음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MZ 세대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알파 세대까지 지금 그렇죠. 알파 세대가 뭐예요? 통제가 이제 될까? Z까지 갔잖아요. 네. 알파벳 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 문자에 들어가는 거죠. 알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코로나 할 때 알파, 베타, 델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Gen Z가 끝나는 거는 2012년도이니까 딱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이제 알파 세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어느 정도 만지면서 자란 세대. 맞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뿡뿡이를 보던 큰애가 있었는데 둘째는 이 탭을 통해서 자기가 3살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는 완전히 바뀌었네. 완전 다르네. 완전 다르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 북한의 이른바 가능성 있는 알파 세대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도는 있었어요. 소년 대표회의가 있었는데 한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얘네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뭘 돌렸냐? 한번 화면 보시죠. 아이들을 저렇게 모아요.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몸도 마음도 옥색에 단련하여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애들 다 갖다 모였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명세가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봐. 선물 정치야. 어머. 일본 샀어. 손목시계.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근데 저게 정말 뭐 아니면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면은 미쳐요. 그러니까 집단이 저렇게 세뇌가 되면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히틀러의 유겐트라고 해서 18세 이하의 소년단들이 있었는데 베를린이 소련군에게 무너지기 직전에 끝까지 총 들고 난 히틀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덤볐어. 부모가 갔어. 야, 정신 차리라고 나 따라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아빠를 욕했어요. 아니 히틀러 우리 총통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빠는 그건 정말 충성심이 없다고 세뇌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진짜요. 애들이 세뇌가 되면. 알파 세대들에게는 일반 모니터보다는 스마트폰의 스크린이 더 익숙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메타버스, 그다음에 멀티버스 이런 세계관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거든요. 아마 타일러 씨 궁금할 거예요. 북한 알파 세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파 세대라 함은 일단 새로운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일상이 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이 될 때 우리가 그 세대를 묶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MZ세대한테도 통신의 자유를 허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보의 자유를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알파 세대라는 이론적인 그 지금 MZ세대 이후의 제너레이션이 나올 수가 없다. 다만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임종인 교수는 이런 전망을 했어요. 북한이 매년 10억 달러 상당 탈취할 정도로 막강한 사이버 세대를 키우고 있다. 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테러죠. 인터넷은 안 되지만 특정 아이들, 우리로 따지면 알파 세대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인 해커 IT 전사로 육성을 해서 중국에 보내서 이제 10억 달러 상당을 탈취하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김정은의 어떠한 별동대적 성격이지, 글쎄요, 북한에서 MZ세대 이후 알파세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대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발악을 한 게 뭐냐면은 이 대회가 열리기 사흘 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온 소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 당국이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얘를 치료시켜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홍보를 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협의회가 조직돼서 일심이를 하루빨리 완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안들이 세워졌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뜨거운 정성의 손길이 일심이의 곁에 감돌았습니다. 대표들과 꼭 같이 대표증과 사랑의 선물들을 안겨주시고 평양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일 아침마다 최고의 의료진이 와서 회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얘는 이런 식으로 잘 낳고 있습니다 해서 다 낳은 후에 얘는 대회는 참가 못해요. 얘한테 이 대회 참가 확인증과 똑같은 시계를 주는 것도 중계를 했다고 하죠. 이게 MZ세대는 잡기 그르니까 그 다음 세대를 잡아보자 하는 건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따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랑, 이미지 정치인데 우리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어린이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현대적인 아이스크림 생산 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우리민들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건강 음료들을 더 맛있고 질 좋게 만들어서 당의 인민적 시책 실현이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학용품은 뭐야? 아, 우리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거. 왜 애꾸러기가 될까요? 부모들의 애매한 태도가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억제합니다. 어은영 박사님 걸 따라했네. 직장일과 가정일에 바쁘더라도 어린이를 많이 관심해주는 많이 부모들의 따뜻한 사랑, 꾸준하면서도 귀여워. 반복적인 교양으로 어린이들의 미래를 갖고 갑시다. 저런 보여주기식. 아유,
사랑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애꾸러기. 아니 이렇게까지 알파 세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아이들을 챙기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장마당 세대는 국가에서 실패한 세대거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실패한 세대고 사실은 그 고난 행군 때 막 굶어 죽기도 하고 이랬던 세대란 말이죠. 그 당시에 막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만은 뭔가 성공을 해가지고 체제에 충실한 그런 세대로 키워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애꾸러기라고 하는데 애꾸러기는 무슨 뜻이에요? 장난꾸러기 뭐 그런 뜻이에요. 애매기는 말 안 듣는 애기들. 애먹이는 아이. 근데 장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나요? 써도 되는데 뭐 자기네 딴 애들은 아마 귀엽게 한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귀엽게 하려고. 뭐 이게 뭐 오늘 어제 나온 영상이 아니고 뭐 북한에서 무슨 종합식료공장 생기면 다 뭐 아이들과 인민들을 위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영상들 홍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건 다 뭐 어디 가는 아이스크림이요, 뭐요, 이거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평양? 뭐 평양은 평양 공화국이기 때문에 조금 주겠죠. 지방에까지 여기에서 이제 홍보물에 나오는 것처럼 간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그냥 사 먹는 거죠. 저게 다 그냥 시중에 유통이 돼서 비싼 이게 한 달 월급에 준하는 가격을 주고 저 음료수를 사 먹고 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네. 네. 아까 여기서 분유,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무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혹시 그런 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젓가루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는 이 분유를 가지고 먹일 수 있을 정도면은 진짜 잘 사는 집이에요. 다른 이름도 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젓가루라고 하필 젓가루지? 이런 것도 사실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나간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이 먹는 거는 다 수입산이에요.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몰로코 뭐 이런 러시아산을 다 애기들이 먹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끼 더 비싸요. 맞아요. 북한게 더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북한 거 먹을래? 중국산 먹을래 하면? 무조건 북한산이죠. 국산. 북한에서도 네, 저희 때는 북한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거는 약간 그런 찌라시도 되게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 거는 많이 그래. 뭐 약 같은 거 탔다더라. 근데 약간 병에 평양 같은 걸린다더라. 아 맞아 있었어. 그래서 국산집을 맞아요. 선호하고 국산이 국산이 더 비싸요. 진짜? 그래요? 아 근데 아까 영상 봤던 거 이제 아이들한테 뭐 선물 주고 뭐 이러는 거는 그게 되게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이 밖에 안 들어가지고 맞아. 뭔가 아니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심어놔야지 갈 텐데 그리고 그 애들의 부모의 영향도 있을 테고 그래서 되게 너무 많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과제들이 그렇죠.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장마당 세대 그 미 공급 세대가 과연 받아들일까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디어는 메시지라 그러잖아요. 미디어가 들어가면은 그걸로 뭐를 통하든 간에 하여튼 삶이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미디어가 바뀌니까 우리 뭐 USB 가가지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이걸 막아놓는다 하더라도 얘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거든요. 아까도 이건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이미지를 보면 딱 떨어져서 구경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요즘 세대들은 이미지를 보면 덜려들어서 조작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참여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간에 장마당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아마 통제하기 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진중경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장마당 세대를 북한이 포기했고 끊임없이 탄압하잖아요. 반동문화 배교법 등등으로. 근데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현송어를 위시로 한 북한의 이제 문화 탄압을 이끌고 있는 지도층이 이 장마당 세대의 입맛에 맞는 북한 컨텐츠들의 변화를 계속해서 현송어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수입 대체 산업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김정은 권력도 이 장마당 세대를 완전히 배척했다간 아까 말했잖아요. 노동당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얘들과의 계속 타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탄압만으로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마당 세대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같은 변화가 글쎄 이런 말 있잖아요. 장강의 뒷물결은 끊임없이 안 물결을 민다. 그래서 저는 이 장마당 세대 있을 때 뭔가 북한의 주요한 변화 내지 변수가 발생할 것 같아요.